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한숨부터 쉬고 출근길이 너무나 무겁고 직장이 마치 감옥처럼 느껴지는 사람. 당장 직장을 그만두고 싶어도 현실적인 이유로 발목이 붙잡혀 있는 사람. 심지어는 사직서를 미리 써두고 이 구글 문서에 저장해 놓았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속으로만 수십 번씩 퇴사를 결심해 본 사람. 주위를 둘러보면 그런 사람들 생각보다 많죠. 그럼에도 쉽게 그만두지 못하는 건 이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 카드빚도 갚아야 되고 생활비도 필요하고 저축도 해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이 감옥 같은 현실을 바꿀 방법은 없을까요?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10년 차 초등학교 교사인데 요즘 들어 직장이 너무 답답하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즐겁게 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2년 전부터 이 교사라는 직업이 마치 감옥처럼 느껴졌다고 해요.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고 갇혀있는 기분이 든달까?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찾고 싶지만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이 매달 카드값과 대출금은 갚아야 되고 매달 생활비도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니고 있다고요. 먼저 물어봤어요. 당신의 라이프 워크는 무엇인가요? 당신의 사명이 될 수도 있고 당신의 삶을 관통하는 한 문장이 될 수도 있고 당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한 줄 문장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라이프 워크라고 표현해요. 여러분의 라이프 워크는 무엇입니까? 이 라이프 워크를 찾는 방법은 가장 쉬운 방법은 우선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것들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공통점을 찾는 방법이에요. 그러자 이분은 노래하고 싶다, 좋은 사람과 수다를 떨고 싶다,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다, 춤을 잘 추고 싶다, 멋진 옷을 사서 특히 귀티나게 입고 싶다, 나만의 카페나 호텔을 차리고 싶다, 뮤지컬 배우나 연기자가 되고 싶다, 영상이나 글로 남기고 싶다, 이렇게 적었어요. 여기에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읽다 보면 공통점이 보이죠? 여러분도 느끼시나요? 바로 나를 표현하고 싶다. 내 안에 무언가가 있는데 이것을 표현하고 싶다. 그래서 그분의 라이프 워크는 우선은 나를 표현하고 싶다 해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직장이 답답한 이유는 단순했어요. 지금 일하는 곳에는 나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지요. 하지만 이 10년이 지나고 교사라는 직업이 익숙해졌고 그러다 보니 자신이 가진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더 커졌던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정확하게 알게 되니 표정이 달라졌어요. 이제 그분과 함께 찾아봤어요. 나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서 그동안 가장 좋았던 것이 무엇인지. 한 달에 2번 정도 친구들과 예쁜 카페에 가서 마음껏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거 마음에 드는 옷, 아까 말했죠. 큐티 나는 옷을 사서 입어본 것. 영상을 제작한 것, 릴스나 유튜브를 찍었던 부분도 참 마음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폴댄스라는 춤을 배우고 즐기는 것. 그리고 책을 출판한 것. 특히 책을 출판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이 눈빛과 목소리가 바뀌는 것을,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출판사가 원하는 소위 팔리는 책을 써야 된다는 그 압박 때문에 진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쓰지 못했다며 아쉬워했습니다. 그럼 다시 책을 쓴다면 행복하게 쓸 수 있는 주제,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자녀의 자존감에 대해 쓰고 싶어요. 내가 어떻게 양육했는지 그 이야기를 쓰고 싶어요. 그 말을 하면서 그분은 갑자기 울컥했어요. 그게 진짜 하고 싶은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올해 어떻게든 자녀의 자존감에 대한 책을 쓰기로요.
이 새로운 목표가 생겼지만 그걸 꾸준히 해내려면 감정을 해소하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이 글을 꾸준히 쓰기 위해서 달리기를 해요. 이 글을 쓰면서 받은 스트레스와 압력, 또 자신의 글에 대해서 누군가가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견디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자신은 이 독소 해소 시스템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달리기를 합니다. 이분에게도 물어봤습니다. 혹시 땀나는 운동 일주일에 몇 번 하고 있냐고요. 이 폴 댄스를 좋아했는데 최근 이사하면서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최소 2번 이상 폴 댄스를 다시 하시는 것을 추천했어요. 그렇게 땀나는 운동,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자신을 표현하는 게 좋은데 글로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몸으로 표현하는 것까지 추가가 된다면 더욱더 이분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라이프워크를 살아갈 수 있게 되죠. 이게 큰 그림이 그려졌죠. 아침 5시부터 7시는 자녀의 자존감에 관한 글을 쓴다. 특히 요즘에 그분은 미라클 모닝을 했기 때문에 아침 습관을 만들어졌다고 해요. 대단하죠. 또한 일주일에 2번 이상 퇴근 후에 폴댄스를 추기로 했어요. 그렇게 1년 정도 살아보는 것. 이게 이제 1년 프로젝트라고 지금 사라는 표현하는데요. 그분은 생각만 해도 무척 행복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지금 자신의 직업이, 이 교사라는 직업이 결코 최악의 감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방학도 있고 이제 10년 정도 되니까 안정적이고, 그래서 자기가 아침마다 글을 쓸 수 있고 저녁마다 폴댄스를 출 수 있는 이 안정적인 이 직업이 결국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직업이라는 걸 알게 되고 나서 무척 고마워했죠. 사실 저도 그분의 라이프 코칭 작업을 하며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처음부터 자신의 직업을 감옥 같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자신의 라이프워크, 나를 표현하고 싶다를 찾고 진짜 하고 싶은 일, 책 쓰는 것을 결정하고 감정 해소 시스템으로 폴댄스를 추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자신의 직업인 교사라는 직업에 만족하는 것. 이게 새로운 걸 찾은 게 아니잖아요. 이미 자신 안에 있는 것인데 몰랐을 뿐이지. 자신이 경험했던 가장 행복했던 것들을 모아서 충분히 행복한 삶을 창조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럴 때 짜릿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분명 그분의 가족과 자녀들에게, 또 그분의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또 그분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흘러갈 테니까요. 만약 여러분도 지금 직장이 감옥같이 답답하게 여겨진다면, 또 혹은 진짜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 없다면, 잘 모르겠다면 먼저 자신의 라이프워크를 찾으세요. 나의 한 줄 문장이 무엇인지 찾으세요. 둘째로 자신의 라이프워크가 드러나는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결정하세요. 그리고 셋째, 하고 싶은 일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1년 프로젝트를 세워요. 1년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한번 몰입해봅니다. 미쳐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일주일에 3번 이상 땀이 나는 운동,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으로 땀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 행복하게 바뀔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퇴사하고 막막할 때 어떻게 하면 좋아하는 일을 찾고 먹고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 채널은 제가 이 23년차 라이프 코치로서 라이프워크를 찾는 방법, 좋아하는 일을 찾는 방법, 좋아하는 일로 먹고 사는 방법에 대해 다양한 성공 사례와 통찰들을 나눌 예정이니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이프 코치 조르바입니다.